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운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30대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10년을 넘게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반전문가 소리를 듣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정보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각종 시술법을 좀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허리에 풍선을 넣어서 시술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신기하고 뭔가 믿음이 가서 이걸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형 허리는 건드는 거 아니야. 형 이거 수술 안 하면 어차피 재발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풍선 확장술? 이거를 꼭 하고 싶은데 제 선택이 맞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 팔팔한 인생 하기 전에는 풍선이 허리에 들어간다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렇죠, 저도 그래도 조금 이제 들어가지고 풍선 확장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되게 많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오늘은 척추 비술 치료 제2탄 풍선 성형술과 척추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신경 성형술 말씀드렸죠. 풍선 확장술, 척추 성형술 비슷비슷한데 막 되게 헷갈리죠. 네. 그게 이제 외국에서 도입된 거를 직역하다 보니까 용어가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풍선 확장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경 성형술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수술까지 안 가고 치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신경 성형술과 약간 변형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척추 성형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척추 성형술은 질환 자체가 우리가 골다공증에 의해서 척추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풍선을 허리에 넣고서 치료한다? 굉장히 생소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불안하고. 그래서 이 풍선 성형술이 어떤 건지 우리 김홍식 원장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4번, 5번, 5번, 6번 그런 부분에 협착이나 디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입구가 꼬리뼈 쪽에 있기 때문에 입구를 통해서 꼬리뼈를 통해서 그 카테터란 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경 성형술과 다른 점, 그 카테터 끝에 이게 넣으면 부풀어질 수 있는 풍선이 달려 있다는 거죠. 끝에. 그래서 그 관을 한 2mm 정도, 2, 3mm 되는 관을 직접 병변까지 찾아 들어간 다음에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그 카테터 좀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착 부위, 늘어붙은 부위를 좀 긁어서 풀어드리고 그 공간이 확보되면 이제 신경 성형술로도 좋은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줄까 개발된 게 이제 우리가 풍선으로 부풀린다고 한다면 좁아졌던 공간을 풍선을 후 하면 빵빵이 커지잖아요. 그럼 어떤 공간을 조금 늘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끝에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 긁어낸 공간을 확보하고 그 사이에 풍선을 조금 부풀린 다음에 그 공간을 조금 넓힌다는 개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주입하고 이제 쭉 빼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을 풍선 확장 또는 풍선 성형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경 성형술 이런 건 다른 점은 이제 그 카테터. 저도 뭔가 전문이 된 것 같아요. 이 얇은 관 끝에 풍선이 달린 게 좀 다른 건데, 그럼 이 풍선이 바람이 빠지지 않느냐, 아니면 이게 막 터져서 위험하지 않느냐, 막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터질 일은 없겠죠? 이게 특수 제작 오랜 여러분들이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특수 제작된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터지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다 풍선 넣어놓고 그냥 풍선 둔 채로 나오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진 않고요. 충분히 부풀려서 공간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풍선은 어디까지나 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거하고 빼냅니다. 그러면은 풍선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굳이 넓혀놨던 거를 다시 또 풍선이 빠지면 이렇게 다시 붙고 뭐 그런 위험은 없나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협착증 말씀드릴게요. 협착증은 어떻게 보면 퇴행성 질환이
하나거든요. 즉 관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대도 굵어지고 뼈도 자라나면서 점점 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이게 관이면 이게 점점 좁아질 때까지는 안 아프세요. 네. 이게 조금 지나가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통증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생기기 때문에 그 약간의 미세한 그 공간의 차이가 뭐 순간의 차이가 뭐 그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것처럼 이 조그만 차이가 굉장히 통증 유발하는 하나의 차이이기 때문에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놓으면 그게 설령 조금 원래 제가 충분히 목표했던 것만큼 부풀려 있는 상태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 공간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이라는 게 참 인체는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면 그 사이에 있던 신경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서 리모델링이라 할까요? 어느 정도 그 미세한 차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시 얘네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찾는군요.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풍선 성형술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신경 성형술, 그러니까 풍선 성형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좀 혼동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신경 성형술에 비해서 이제 풍선 성형술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적응증이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신경 성형술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 확장술이면 확장술이 좀 더 업그레이드 더 좋은 거고 나는 이제 무조건 확장술 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각자 일장 일단이 있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질환에 대해서 아까 디스크라든지 협착에 대해서 신경이 압박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유착이 돼서 늘어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해 주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적용 대상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우리가 의사의 어떤 정도의 그 오랜 환자를 보면서의 직관과 이 부분은 이걸 적용했을 때 오히려 더 좋겠다. 오히려 이걸 하면 조금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 성형술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박리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고 또 카테터도 좀 더 얇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극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협착증이나 디스크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풍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딱딱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낭창낭창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협착증 중에서도 인대가 굵어지거나 뭐 디스크가 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뼈가 너무 자라난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풍선이 부풀려도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너무 심한 경우는 풍선이 부풀리는 것 자체가 신경을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좀 적용하지 않고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디스크가 있는가 하면 쪽에 탄력 있고 몰랑말랑한 디스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풍선이 부풀려도 충분히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리고 협착에서도 아까 뼈가 자라는 거 외에도 그냥 뼈보다는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인대가 좀 굵어지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조금 나오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풍선 확장술이 조금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뼈가 많이 자라난 그리고 아니면 딱딱한 디스크에서 신경이 꽉 끼어 있는 경우에는 신경 성형술로 통해서 유착을 박리하는 게 오히려 자극이 덜하고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유 뭐 골다공증 무섭다 했는데 내가 말만 들어봤지 이게 다 내 일인지는 몰랐어요. 골다공이 있고 골밀도가 좀 낮다고 해가지고 내가 약도 먹고 조심도 하고 또 넘어질까봐 내가 뭐 얼마나 조심했는데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재채기를 앨치 했는데 아이고 허리가 뜨끔하면서 뭔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 먹으면은 이게 조그만 통증도 그냥 넘기지 말라 그래갖고 내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내가 병원을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무슨 제가 뭐 골밀도가 낮아서 이 척추 압박 골절이 생겼다면서 근데 또 너무 심한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시술하세요라고 하던데 척추 압박 골절 이게 비수술로 가능한 건가요? 골절 이렇게 딱 부러진 것 같은. 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에 시술을 받았다고 하시면 아마 척추 성형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척추 성형술은 국내 이제 옆에 계신 신규철 박사님께서 처음 도입하신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오 영광입니다. 멋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해도 되나? 이거 설명을 또 제가 학생 같아가지고 학생 딱 보고 계신데 이걸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부터 이렇게 옆에서 나야 이렇게 제가 좀 계셨구나. 긴장이 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제 골다공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란 뭐냐면 뼈가 골다공증, 뼈가 다공,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이 뼈가 이제 뼈를 유지하는 골이 이렇게 치밀해야 되는데 이 사이가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공간이 이제 점점점 압박을 받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후 하면 이렇게 구멍 맞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치기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조그만 충격이어도 예를 들어 재채기 하다가도 뜨끔하거나 아니면 변 보려고 허리에 힘을 줬는데 뜨끔하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게 이제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척추 성형술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치료하게 이제 도입된 건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특수로 제작된 그런 바늘 같은 관을 넣어서 이 아까 공간이 확 이게 뚫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골시멘트라는 특수 이제 약이 있습니다. 액체 약이 있어서 그 사이에 밀어 넣으면 그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겠죠. 그러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액체가 고체를 쓰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강성을 생성되면서 통증도 완화되고 뼈가 붙을 수 있는 하나의 거푸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가 골유합, 뼈 붙는 걸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멘트라고 하면 저는 여기 오다가 보니 이렇게 벽 부지런 네, 시멘트. 그 시멘트에 막 거푸집 하면 진짜로 그 공사 현장에 있는 그런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가루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가루로 돼 있는데 액체를 섞으면 그게 이제 약을 섞으면 액체로 됐다가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다가 딱딱하게 굳어요. 근데 그 성상 자체가 이제 시멘트를 닮아서 시멘트라고 말할 뿐이지 실질적인 시멘트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의학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무릎 같은 인공관절이나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척추 성형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척추 협착증이나 이제 이런 거랑은 좀 틀리고 주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또 75세 이상 한 85세 정도 되면은 거의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척추 압박골절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압박골절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치료했느냐?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아사를 이만큼 고정하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하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나사 고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건강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큰 수술 받을 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 이틀, 3일 누워 있잖아요. 처음에 멀쩡했던 분들이 한 하루 이틀만 누워 계시면 그 다음부터 진짜 환자가 돼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보이잖아요. 막 뭐 정신도 막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누워 계시면은 막 이제 그 욕창.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로 감염, 방광염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폐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척추 성형술 자체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뼈가 골절돼 가지고 이제 약하니까 자꾸 움직이고 흔들리면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런 부위에다가 뼈 시멘트, 골시멘트, 우리가 이제 PMMA, 그러니까 폴리메틸 메사크릴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뼈 충전제예요. 이제 그걸 주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되면은 이게 거의 90% 이상 뼈처럼 굳어버려요. 보통 한 5분, 10분 지나면 뼈가 굳어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통증이 없어지니까 바로 활동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생겼던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척추 성형술이 우리 원장님 도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많이들 흔히 사용하면서 굉장히 이제 아팠던 분들이 통증에서 굉장히 이제 자유로워졌고 굉장히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장점도 많고요. 근데 그만큼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 외래에서 보면 이건 있어요, 원장님. 보면 예전에는 척추 압박골절이 겨울철에 낙상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겨울철 되면 어르신들이 허리 아프다고 말고 또 낙상해서 골절 되셨나 하는데 워낙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즘엔 이 봄에도 여름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뭐 시기가 없어져요. 계절이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꼭 고령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기 폐경이 오면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좀 골다공증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갖가지 질환 때문에 어떤 약물 뭐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항암 이런 여러 가지 면역력제 약물을 쓰면 그것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의한 압박골절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이 적용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경우지만 뭐 어느 부위에 종양암이 생겼는데 그게 척추로 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암 같은 경우는 그거를 치료하는 게 주 목적이면 환자 자체는 아픈 거 우리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할 때는 이 통증을 없애주는 대증요법으로도 척추 성형술을 실제로 적용을 합니다. 그럼 그 암 환자도 이거를 해도 될 만큼 안전하고 그런 거군요. 그럼 저 통증을 잡혀주는 거는 확실히 좋고 실제로 어르신께서 진짜 통증이 생기면요. 멀쩡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휠체어 타고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왜냐면 가만히 누워 계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골절이 생기니까 뼈가 좀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놓거나 앉아있을 때 너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더 갖가지 합병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통증을 잡는 데 척추 성형술을 제대로만 잘 적용을 한다면 아주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척추 비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허리 치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허리 건드리지 마. 이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히려 허리 건드리지 않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또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 몸에 별로 무리 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굉장히 치료 결과 좋은 치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시면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그러니까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또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팔팔한 인생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대박. 오, 아, 너무 시원한데?